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 반 정도 된 30대 부부입니다. 남편 회사에서 반년 전부터 월급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남편이 일하는 회사는 3년 전쯤 이직한 곳인데 회사 사장님이 남편과 친한 형이라고 했습니다. 연애 시절 그 형이 회사를 차릴 때 와달라고 계속 부탁해서 연봉까지 낮춰가며 이직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올해 들어 회사 사정이 안 좋다면서 급여가 한두 번씩 밀리기 시작하더니 띄엄띄엄 주다가 6월부터는 쭉 안 나오고 있습니다. 매달 15일이 월급날인데 이번 달은 나오냐고 캐물어도 대답을 안 하는 걸 보면 아마 이번 달도 안 나올 거라고 예상됩니다. 건너 여러 세게 물어봤는데 돈은 남편이 떼먹은 게 아니라 진짜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때문에 이미 직원들도 많이 그만뒀다고 하는 것 같고요. 솔직히 저도 한두 번 밀렸을 때부터 신고를 하거나 때려치웠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이직 전에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전공에 맞춰 아무 데나 들어간 곳인데 워라밸이랄 게 아예 없어 엄청 힘들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회사는 돈은 적어줬어도 옛날부터 꼭 하고 싶었던 일이라고 했었거든요. 실제로 이직 전에는 불면증이 심했고 사람이 항상 쾌하니 예민했는데 이직 후에는 잠도 잘 자고 얼굴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무튼 몇 달 동안 참다가 계속 월급이 안 나오기에 남편한테 안 그만둘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가 힘들 때 자기까지 형을 배신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주는 것만 아니라면 일단은 당신을 믿어보겠다 했습니다. 대신 돈이 나오면 나온다, 안 나오면 안 나온다는 말만 확실하게 해달라고 몇 번이나 말했었네요. 실제로 사업 초반에는 꽤 잘 됐던 적도 있었고 업계가 좁은데 기술직이라 어쨌거나 경력은 되겠지 싶었거든요. 아무튼 월급이 띄엄띄엄 나올 때부터 제 수입으로 고정 지출비를 내고 나면 생활비가 모자라기 시작해 1년간 부었던 적금을 하나 깨서 썼습니다. 그마저도 돈이 바닥나기 시작해서 6월에 남은 것도 깨야 할까 말까 고민할 때 친정에 그것도 가까운 촌수에 경조사가 생겼습니다. 그때는 정말 손에 현금이 하나도 없어 어쩔 수 없이 친언니한테만 살짝 털어놓고 부조금을 좀 빌렸었네요. 근데 그 다음 달에도 돈이 안 나왔다는 말에 언니가 많이 걱정스러웠는지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결국 친정 부모님도 저희 집 사정을 알게 되셨습니다. 당시 부모님이 저만 불러서 남편이 회사를 계속 다닐지 집 경제 상황이 어떤지 물어보셨고 이야기를 다 들으신 부모님은 일단 대출 이자와 시터비 그리고 생활비를 좀 도와주겠다 하셨습니다. 남편이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도 혼자서 잘 큰 걸 보면 아주 허투루 살 사람은 아닌 것 같다고요. 그러니 친정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조만간 정신을 차릴 테니 너무 구박하지 말라고도 하시더군요. 30대 중반의 나이에 결혼까지 하고 손을 벌리는 게 부끄러웠지만 솔직히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친정 형편이 꽤 좋습니다. 두 자매 다 예체능으로 대학원까지 보내주셨고 노후 준비도 여유 있게 되어 있으세요. 저는 남편의 의견으로 반반 결혼을 했지만 언니는 결혼할 때 집도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염치 없지만 조금만 도와달라고 했었네요. 다만 남편이 안 그래도 기죽어 있는데 친정에서 돈까지 받았다고 하면 자존심 상해할까 싶어 말은 못했습니다. 이후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돈은 계속 안 나왔고 2학기가 되면서 입시 직전에 제 레슨을 그만두고 비싼 곳에 바짝 붙이는 학부모들이 생겨나기 시작해
레슨생도 줄다 보니 수입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해서 어쩔 수 없이 친정에서 생활비를 계속 타서 쓰게 되었네요. 적게는 한 달에 50에서 많게는 200 정도까지. 생활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여도 아이가 있으니 자꾸만 돈이 나가더라고요. 그러다 며칠 전 남편이 우연히 길에서 형부를 만나 한 소리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 회사는 그만두는 게 맞다고요. 무뚝뚝한 언니보다 친정 부모님한테 더 잘하고 애교도 떨던 제가 돈을 타쓰기 시작하고부터 친정에 와도 눈칫밥을 먹고 간다고 뭐라고 했대요. 그래서 남편도 친정에서 생활비를 받아 쓴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술 먹고 집에 와서 한다는 소리가 저한테 실망했다고 이혼하자네요. 곱게 컸어도 살림을 알뜰하게 잘하고 독립적인 여자라 생각해서 좋아했는데 자기 몰래 야금야금 친정에서 돈을 탔쓴 게 철없고 괘씸하고 생각이 없어 보인답니다. 그러면서 애는 두고 저만 짐 싸서 친정에 가라고 하더군요. 이후 제가 안 나가니 이제는 사흘째 집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친구들, 회사 사람들 여기저기 연락을 해보니 회사 당직실에서 자는 것 같대요. 이 사실을 알고 황당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 그럼 반년이나 남편 월급 통장에 100원짜리 하나 안 찍히는데 생활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제가 어디서 돈이 내서 아침 저녁밥을 차려주고 생필품을 챙겨놓고 애기 계절옷을 사입히면서 시터까지 부른다고 생각한 걸까요? 지가 저희 집 지원받지 말고 반반 결혼하자 해서 둘 다 결혼 전에 모아둔 돈도 다 썼는데 저도 나이 먹고 애 엄마씩이나 돼서 친정에 돈 타 쓰는 거 창피하고 죄송스럽습니다. 당장에 생활비도 모자란데 시터를 쓰는 게 말도 안 되는 짓 같으면서도 애 데리고 돈 벌러 나갈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요? 전공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어디 가서 시급 많이 주는 큰 식당 종일 알바라도 할까 싶지만 그러려면 지금처럼 오전 시터 쓰는 비용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시터비만 2배가 넘게 들 거니까요. 도대체 어떡하라고 저러는 걸까요? 저는 남편이 이대로 백수가 된다 해도 이혼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친정에서도 만약 그 회사가 못 살아나서 그만두고 갈 데가 없으면 사업이나 가게라도 시작하게 도와줄 테니 잘 살아보라고 하셨고요. 근데 남편은 왜 저렇게 쉽게 이혼 소리가 나올까요? 제가 친정에서 생활비 타서 쓴 게 그렇게 죽을 죄인가요? 집에도 안 들어올 만큼 정말 남편 말대로 생각이 없는 짓을 한 건가요? 그럼 저희 가족은 뭘 먹고 살아야 했을까요? 지금은 그냥 이대로 이혼하는 게 답인 건가 싶습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부인은 생활비가 부족해서 발을 동동거리고 있는데 아는 형한테 의리 지킨다고 무보수로 일하고 있는 인간. 쥐뿔도 없으면서 자존심만 센 인간. 부인을 버리고 내 가정을 깰지언정 아는 형은 못 버리는 어리석은 인간이 님 남편이네요. 애 데리고 친정에 들어가시고 양육권 소송하셔서 이혼하세요. 재산은 반 달라고 하시고요. 혼자 무일푼으로 살아봐야 깨달을 인간입니다. 두 번째, 다른 집은 모르겠는데 쓰니는 꼭 이혼하셔야 합니다. 자격지심으로 처자식이 누릴 수 있는 환경을 포기시켜야 하는 남자예요. 반반 결혼할 때부터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 처갓집에서 지원받으면 자존심 상한다고 모은 돈 털어서 결혼한 사람인걸요. 쓰니 자식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아빠 자존심 때문에 포기하며 살아야 할 미래가 보이는데 이혼하시는 게 맞아요. 쓰니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요. 세 번째,
이미 열등감에 잡아먹혔네요. 이게 열등감 많은 인간들이 무너지는 패턴이거든요. 갖다주는 돈은 없는데 이혼하자, 애는 두고 가라. 애 두고 가면 무슨 돈으로 먹이고 입힐 거래요? 이미 사리 판단 자체가 안 될 정도로 무너진 겁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고 열등감의 분노만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자기는 부모가 없는데 와이프는 친정돈으로 생활하니 열등감이 폭발했겠죠. 근데 어쩌나요? 이게 현실인데. 현실이랑 마주하지 않고 도피하는 인간이랑은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세요. 말도 안 되는 어깃장입니다.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네 번째, 무능력하면 입이나 다물고 있지. 진짜 회사가 저 지경이면 일 그만두고 집에서 애만 봐도 시터비가 굳잖아요. 혹시 바람나서 딴 살림 차리고 쇼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확인하지 말고 제대로 조사해보세요. 다섯 번째, 돈 한 푼 가져다 주지 못하면서 집안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든지 한 번도 살펴보지 않은 남편이 문제입니다. 이게 왜 쓰니 잘못인가요? 알량한 자존심에 이혼이나 입 밖으로 지르기나 하고, 쥐뿔도 없는 게 지 복에 겨워 지랄 연병을 떨고 자빠졌네요. 지금 쓰니 잘못은 저런 인간에게 아직도 콩깍지가 씌어져 있다는 겁니다. 어서 벗겨내고 아이와 친정으로 도망치세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